안녕하세요. 경기도에 거주하는 51세 주부입니다. 결혼한 지 올해로 26해가 되었는데 이런 사연을 털어놓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지금까지 남편을 믿고 살아왔는데 최근에 알게 된 일로 인해 온 가족이 뒤집어졌거든요. 저희 부부는 서로 첫사랑끼리 만나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중견기업에서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저는 결혼과 동시에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살아왔어요. 아이는 대학생인 아들 하나와 고등학교 2학년인 딸 하나가 있습니다. 남편은 평소에 가정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회사에서 늦게 들어와도 가족들과 대화하려고 노력했고 아이들 교육비며 생활비도 넉넉하게 주는 편이었거든요. 주말에는 아이들과 영화를 보러 가거나 가족 나들이도 자주 했고요. 특히 아이들에게는 정말 좋은 아버지였어요. 아들이 축구를 좋아한다고 하면 주말마다 같이 축구장에 가서 공을 차주고 딸이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고 하면 비싼 피아노 학원도 마다하지 않고 보내줬어요. 아이들 학교 행사가 있으면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서 참석하려고 했고 부모 상담 때도 저와 함께 가서 선생님 말씀을 진지하게 들었어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저녁에 들어오면 오늘 하루 어땠어? 라며 아이들 이야기를 들어주고 숙제 검사도 해주고 잠자리에서 책도 읽어주곤 했어요. 아이들이 감기에 걸리면 밤새 간호하기도 하고 병원에 데려갈 때도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함께 갔죠. 저에게도 나름 배려하는 편이었어요. 집안일이 힘들다고 하면 주말에 청소기도 돌려주고 빨래도 개어주고 가끔은 저녁 준비도 도와줬어요. 제가 몸이 아프면 죽도 끓여주고 약국에서 약도 사다 줬고요. 결혼 기념일이나 제 생일도 잊지 않고 선물을 준비해줬어요. 물론 때로는 답답할 때도 있었어요. 결정을 내릴 때 너무 신중해서 답답하기도 했고 가끔 고집을 부릴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성실한 가장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문제는 남편의 가족 관계에서 시작됐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인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결혼 초기부터 우리 아들이 너무 아까워. 집안이 좀 달랐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식으로 은근히 저를 무시하는 말씀을 자주 하셨거든요. 신혼 초기에는 정말 심했어요. 제가 음식을 해가면 간이 맞질 않네. 우리 아들 입맛엔 안 맞을 것 같은데 하시고 제가 청소를 해도 구석구석이 깨끗하지가 않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살림을 못해.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제가 입은 옷차림에 대해서도 너무 화려하다. 며느리가 그렇게 입으면 되겠냐? 하며 트집을 잡으시곤 했죠.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는 더했어요. 다른 며느리들과 비교하면서 누구네 며느린 이렇게 해주던데 누구네 며느린 저렇게 준비하던데 하며 은근히 저를 깎아내리셨어요. 제가 선물을 준비해가도 이런 게 뭐가 특별하냐? 좀 더 정성을 들였으면 좋겠는데 이런 식으로 만족하지 않으셨죠. 특히 제 친정이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것을 늘 문제 삼으셨어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엄마 혼자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저희 남매를 키우셨거든요. 시어머니는 그런 저희 집 형편을 알면서도 늘 핀잔을 주셨어요. 친정에서 도움이 되는 게 없네. 사위된 사람이 처가를 도와야 하는 형편이니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결혼할 때도 혼수가 형편없다. 예단이 부족하다. 하며 못마땅히 하셨고요. 혼수 준비할 때는 친정에서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도 이것밖에 못 준비했나? 다른 집들은 이런 것도 다 해주던데 하며 계속 불만을 표하셨어요. 예단도 저희 집 형편에서는 정말 무리해서 준비한 건데 요즘 세상에 이 정도로는 하며 아쉬워하셨죠. 심지어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도 신부집에서 이 정도밖에 준비 못하냐? 라며 친정 식구들 앞에서 대놓고 비아냥거리기도 하셨어요.
결혼식장 예약할 때도 좀 더 좋은 곳으로 잡지 그랬냐 하시고, 필요한 음식에 대해서도 손님들이 실망하겠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친정엄마가 얼마나 속상해 하셨는지. 결혼식 당일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신부 대기실에 오셔서는 제 화장이나 드레스에 대해 이런저런 지적을 하시고, 우리 아들한텐 과분한 것 같네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때 정말 눈물이 날 뻔했지만 꼭 참았죠. 반면 시댁은 나름 중산층 이상의 집안이었어요. 시아버지는 공무원으로 근무하시다 퇴직하셨고, 퇴직금도 상당했고 연금도 넉넉하게 받고 계셨어요. 시어머니는 아파트 몇 채를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강남에 있는 아파트도 있고 지방에 있는 아파트들도 있어 월세 수입만으로도 상당한 돈이 들어왔죠.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집도 결혼할 때 시댁에서 마련해 주신 거예요. 물론 그때도 이 정도 집이면 우리 아들에게는 충분하다 라며 마치 큰 은혜라도 베푸는 듯한 말투로 하셨지만요. 원래는 더 좋은 집을 주려고 했는데 며느리 집안 형편을 생각해서 이 정도로 맞췄다 라는 식으로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가구나 가전제품을 살 때도 마찬가지였죠. 이런 것들은 신부집에서 준비하는 게 맞는데, 다른 집들은 다 신부집에서 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도 결국은 시댁에서 사주셨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특별히 배려해 주는 거다, 원래는 그쪽에서 해야 하는 일이야, 이런 식으로 은근히 부담을 주셨죠. 그런 시어머니 밑에서 남편은 항상 눈치를 봤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시면 절대 반박하지 못했고, 제가 시어머니와 갈등이 있어도 엄마 성격이 그러니까 이해해줘 라고만 하더라고요. 가끔 제가 당신이 좀 말해줘 라고 하면 엄마를 거스르면 집안이 더 복잡해져 라며 오히려 저를 달래려고만 했어요.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 제가 엄마에게 알려드릴게요 라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그런 건 시댁부터 먼저 알려야 하는 거야 라며 화를 내셨어요. 출산 예정일도 병원 선택도 산후조리원까지 모든 걸 시어머니가 정하셨죠. 제 의견은 묻지도 않으셨어요. 아이 이름 지을 땐 더 했어요. 저는 순우리말로 예쁜 이름을 지어주고 싶었는데 우리 집은 대대로 한자 이름 쓴다 라며 장명소까지 데리고 가셨어요. 제가 저도 몇 개 생각해둔 게 있는데 라고 말했더니 새댁이 무슨 장명을 해? 어른들이 알아서 할 일이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돌잔치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아이가 아직 어리니까 조용하게 가족끼리만 하고 싶었는데 시어머니는 우리 집 첫 손자인데 성대하게 해야지 라며 호텔에서 크게 치르셨죠. 초대 명단부터 음식 메뉴, 돌상 차리는 것까지 전부 시댁에서 결정하셨죠. 그때마다 남편에게 말했어요. 당신이라도 좀 말해줘. 내 의견도 들어봐야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남편은 늘 엄마가 경험이 많으시니까 맡기자 라며 시어머니 편만 들었어요. 그럼 내 친정엄마 의견을 왜 안 들어? 라고 물으면 어머니가 서운해하실까봐 라며 오히려 저를 달래려고만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정말 서러웠어요. 내가 이 집에서 무슨 존재인가 싶더라고요. 둘째 때도 똑같았어요. 이번엔 제가 미리 저도 참여하고 싶어요 라고 말했는데 시어머니는 첫째 때 잘했는데 왜 바꿔? 라며 들어주지 않으셨죠. 그때 정말 남편과 큰 싸움을 했어요. 당신은 내 남편이야? 어머니 아들이야? 둘 다잖아.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해? 극단적? 내가 언제 극단적으로 했어? 그냥 내 의견도 존중해 달라는 거잖아.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어머니 마음 상하게 하지 말자 라며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남편에 대한 마음이 조금씩 식어가기 시작한 게. 명절 때도 항상 문제였어요. 추석이나 설날에 친정에 인사라도 드리러 가려고 하면
며느리가 시댁 놔두고 친정부터 가는 법이 어딨어? 라며 아예 기회조차 주지 않으셨어요. 친정엄마가 명절에 얼굴이라도 보고 싶다 라고 하셔도 시댁 일정 때문에 갈 수 없었죠. 그럴 때마다 남편에게 하루만 시간 내자 라고 부탁했지만 어머니가 준비한 게 많으신데 어떻게 나가? 라며 늘 시댁이 우선이었어요. 결국 저는 조금씩 포기하기 시작했죠. 내 의견은 중요하지 않구나. 이 집에선 며느린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는 존재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점점 닫혔어요. 남편과도 자연스럽게 거리가 생겼죠. 예전에는 하루에 있었던 일을 서로 이야기하며 대화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응, 그래 정도로만 대답하게 됐어요. 남편이 왜 말이 없어? 라고 물으면 별일 없어 라고 답하곤 했죠. 사실 별일이 없는 게 아니라 말해봤자 어차피 제 편은 안 들어줄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그냥 참고 넘어갔어요. 새댁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돈 문제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친정에 대해서는 가난한 집 출신이라 돈 개념이 없다. 친정 도우려고 하지 마라. 하고 막말을 퍼부으셨으면서도 정작 시댁에서 돈이 필요할 때면 언제나 남편에게 손을 벌리곤 했었죠. 몇 년 전 시아버지가 편찮으셨을 때도 그랬어요. 병원비며 간병비로 상당한 돈이 들어갔는데 남편은 야, 아버지 일인데 당연하지 라며 통장의 절반을 털어서 드렸습니다. 그때 병원비만 해도 3천만 원이 넘었는데 저축해둔 돈이 한순간에 날아갔어요. 그때 저는 우리도 아이들 교육비가 만만치 않은데 라고 말했다가 부모님 일에 왜 그렇게 인색하게 굴어? 라며 크게 혼이 났어요. 반면 제 친정일은 정말 박했어요. 몇 년 전 엄마가 식당을 확장하려고 하실 때도 장사 안 되는 거 뻔한데 왜 돈을 퍼부어? 친정 도와봤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야 라며 10원 한 장도 주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우리 부모님을 모욕하는 말들을 듣기 싫어서 저도 어지간하면 남편에게 뭘 요구하지 않게 됐죠. 하지만 엄마가 편찮으셔서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는 정말 제 가슴에 대못이 박히더군요. 제가 엄마 병원비 좀 도와줘 라고 했더니 그런 건 네가 알아서 해야지 왜 우리 돈을 써? 라며 펄쩍 뛰는 겁니다. 심지어 친정에서 돈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 라며 핀잔까지 주더라고요. 할 수 없이 제가 남몰래 부업을 해서 엄마 병원비를 마련했었죠. 밤늦게 온라인 쇼핑몰 상품 포장 일을 하고 새벽에는 신문 배달까지 했어요. 지금은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땐 정말 매일이 눈물바람이었다니까요. 남편은 늘 우리 집을 무시하면서도 정작 시댁에서 돈 얘기가 나오면 발벗고 나서 챙기더라고요. 시동생이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면 1,000만 원씩 빌려주고 시누이가 아이 학원비가 부족하다고 하면 몇백만 원씩 보태주고 작년에는 시누이 집 보일러가 고장났다며 200만 원을 송금하기도 했어요. 제게는 언제나 사후 통보가 돌아왔습니다. 동생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해서 좀 보내줬어. 어머니가 갑자기 돈이 필요하시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일이 다 끝난 후에야 알려주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속이 쓰렸지만 참았어요. 남편이 시댁 일은 내가 처리할 일이니까 신경 쓰지 마 라고 하면 알았어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가계부를 정리하다 보니 매달 생활비에서 돈이 자꾸 부족했거든요. 남편이 주는 생활비는 일정한데 쓴 돈은 그보다 적은 거예요. 제가 계산을 잘못했나 싶어서 다시 확인해 봤는데 분명히 어딘가로 돈이 새고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몇 달간은 아이들 학원비나 생활비가 빠듯해서 제가 아껴가며 써야 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가격표를 일일이 따져보고 아이들이 사달라는 것도 다음에라며 미뤄야 했고 저 자신을 위한 지출은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어요. 아들 대학 등록금도 부족해서 학자금 대출을 받기까지 했는데 그때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는지
아들에게 미안하다. 엄마 아빠가 더 준비하지 못해서 라고 사과했던 기억이 나요. 정작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말이에요. 그리고 며칠 전 드디어 그 진실을 알게 됐어요. 남편이 샤워하는 사이에 휴대폰에 문자가 왔는데 시어머니 이름으로 이번 달도 고맙다. 아들 덕 많이 보내. 라는 내용이었거든요. 그 순간 정말 세상이 빙글빙글 돌더라고요. 손이 바들바들 떨리고 가슴이 쿵쾅거리고 처음에는 뭔가 잘못 본 게 아닌가 싶어서 몇 번이고 다시 읽어봤어요. 하지만 분명히 거기 적혀 있었죠.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무서울 정도로 또렷하게 맞춰졌어요. 왜 가게가 빠듯했는지, 왜 아이들 등록금이 부족했는지, 왜 제가 밤늦게 부업을 해야 했는지 모든 게 한순간에 이해됐죠. 남편이 저 몰래 시댁에 매달 돈을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알아본 결과 무려 월 300만 원씩 거의 2년 동안 보내고 있었더라고요. 그 충격이란 정말 표현할 수가 없어요. 마치 믿었던 바닥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남편에게 따져 물었더니 처음에는 뭔 소리야 라며 발뺌하다가 결국 어머니가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하셔서 조금씩 드리고 있어 라고 실토했어요. 그럼 나한텐 왜 말 안 했어? 라고 물었더니 말하면 또 반대할 것 같아서 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더 화가 났던 건 남편의 태도였어요. 내가 번 돈 내가 주겠다는데 왜 그렇게 굴어? 어머니 생활비 드리는 게 그렇게 문제야? 하면서 오히려 저를 나무라는 거예요. 그날 밤 남편과 큰 싸움을 했어요. 저는 감정이 복받쳐서 이게 말이 되냐며 소리를 질렀고 남편은 왜 이런 일로 난리야? 라며 오히려 저를 비난했거든요. 당신은 내가 친정엄마 병원비 마련하려고 밤늦게 부업하는 것도 알면서 왜 한마디 말도 없이 시댁에만 그렇게 퍼져?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어머니가 생활이 어렵다고 하시는데 아들로서 못 본 척할 순 없잖아. 그럼 나한텐 왜 상의 안 했어? 우리 부부잖아. 상의하면 또 반대할 게 뻔한데 뭘 상의해? 내 돈으로 내 어머니 드리는 건데. 남편의 말을 듣고 정말 기가 막혔어요. 자기 돈이라고요? 우리가 부부인데 무슨 내 돈, 네 돈이 따로 있나요? 게다가 그 돈이 우리 가게에서 나간 돈인데 말이에요. 그때 저는 정말 우라같이 밀어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럼 내가 밤늦게 포장 일하고 새벽에 신문 배달한 건 뭐야? 우리 엄마 병원비 마련하려고 몸이 부서져라 이랬는데. 그땐 상황이 달랐잖아. 뭐가 달라? 둘 다 부모님인데 왜 차별해? 남편은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돌렸어요. 정말 답답했습니다. 더 알아보니 상황이 더 심각했어요.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며느린 절대로 이 일 알게 하지 마라. 괜히 기분 나빠할 텐데 하면서 아예 저를 배제하고 거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시어머니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는 자식들한테 폐 안 끼치고 자립해서 살고 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부모 모시는 마음이 없어서 걱정이다. 라고 떠들고 다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이중적이었죠. 남편한테는 매달 300만 원씩 받아가면서 겉으로는 자립하는 척 착한 시어머니 행세를 하고 있었던 거죠. 며칠 후 시댁에 직접 찾아가서 시어머니와 대화를 나눴어요. 어머님, 남편이 매달 생활비 드리고 있다던데 전 전혀 몰랐거든요. 앞으로는 저도 알고 싶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의 반응이 가관이었어요. 아유, 그런 걸 왜 신경 써? 우리 아들이 효자라서 그런 거지. 네가 다 알 필요가 있어? 부부 사이 비밀이 어디 한둘인가? 더 가관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근데 말이야, 네 친정은 왜 도움을 안 주냐? 우리는 아들이 챙겨주는데 너희 친정은 왜 맨날 자식에게 받기만 하지?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자기들은 매달 300만 원씩 받아가면서 그건 다 모른 채 숨겨놓고 제 친정은 왜 도움을 안 주냐고 되묻는 거죠. 어머님, 저희 친정 어머닌 지금도 혼자서 식당 운영하시면서 자식들한테 폐 안 끼치려고 열심히 사시는데요. 그러게 말이야.
그렇게 열심히 산다면서 왜 맨날 돈이 부족하냐고. 장사를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더 심한 말까지 하셨어요. 솔직히 말해서 네 친정은 우리 아들한테만 기대고 사는 거 아니야? 우린 그런 집안하고는 달라. 정말 말이 안 통했죠. 시어머니는 자기가 받는 건 당연하고 제 친정이 어려운 건 무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날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에게 다시 얘기했어요. 당신 어머니랑 얘기해봤는데 정말 이해가 안 돼. 우리가 매달 300만 원씩 드리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시네. 남편은 결국 시끄러워 라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거였죠. 그 후로 집안 분위기가 정말 나빠졌어요. 남편은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 했고 저도 남편 얼굴 보기가 싫었거든요. 밥상에서도 서로 말이 없었고 아이들만 어색해했어요. 아이들도 눈치를 채고 있었죠. 아들이 엄마, 아빠랑 왜 이렇게 싸워요? 라고 물어봤지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딸도 집안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요 라며 걱정하더군요. 근데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시어머니가 받은 그 돈으로 무엇을 했는지 알아봤거든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매달 받은 300만 원을 모두 시누이에게 주고 있었던 거예요. 시누이가 이혼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이유로 남편이 준 돈을 고스란히 딸에게 전달하고 있었던 거죠. 그것도 모자라 시어머니는 다른 친척들에게 우리 딸이 이혼해서 힘든데 큰며느리가 도움을 주지 않으려 한다. 친정만 챙기고 시댁은 신경도 안 써. 라고 저에 대한 험담을 퍼뜨리고 있었어요. 심지어 동네 마트에서도 우리 며느린 참 매정해. 친정일이면 발벗고 나서는데 시댁일은 모른 척해. 라며 제 욕을 하고 다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혔죠. 남편이 매달 300만 원씩 주는 것도 모자라 제가 나쁜 며느리로 소문까지 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남편에게 따졌더니 동생이 어려우니까 어머니가 도와주시는 것 같은데 그게 뭐가 문제야? 라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내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 돈이 시누이한테 가고 있다는 거야. 그것도 거의 2년 동안이나. 그래서 동생 돕는 게 잘못됐나? 잘못된 게 아니라 상의를 했어야 한다는 거지. 그럴 거면 내 친정은 왜 그렇게 박하게 돼 있는데? 장모님은 아직 젊으시니까 스스로 해결할 수 있잖아. 동생은 혼자 아이까지 키워야 하는 상황이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논리였어요. 제 엄마도 혼자 저희 남매를 키우셨는데 왜 시누이만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더 화가 났던 건 남편이 시누이한테는 네가 이해해라. 민지 엄마가 예민해하더라. 미안해. 좀 더 조용히 하자. 라고 문자를 보낸 걸 발견했을 때였어요. 저는 예민한 사람 취급을 받고 있었고 시누이는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정말 눈물이 났어요. 26해 동안 이 집을 위해 살아왔는데 결국 저는 가족이 아니라 그냥 집안이라는 사람 취급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명절 때마다 시댁 음식 준비하느라 며칠씩 고생하고 시어머니 생신이나 기념일 때마다 선물 준비하고 아이들 키우느라 제 꿈도 포기하고 살아왔는데 게다가 최근에 알아본 바로는 시어머니가 며느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효자인 아들을 못된 며느리가 아주 못살게 군다. 라며 동네 사람들에게까지 제 험담을 하고 다니고 있었어요. 정말 참을 수 없었죠.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시댁에 얼마나 많은 돈을 줬는지, 그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시어머니가 어떤 식으로 저에 대한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는지 모든 걸 정리해서 증거를 수집하기로 했죠. 그리고 남편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26해 동안 참고 살았지만 이번만큼은 절대 참을 수 없었거든요.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먼저 정확한 사실관계부터 파악해보기로 했어요. 남편 몰래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해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2년 동안 총 7,200만 원이 시댁으로 송금됐더라고요.
매달 정확히 25일 300만 원씩 빠짐없이 보내고 있었어요. 심지어 우리 아들 대학 등록금이 부족해서 대출을 받았던 달에도 시댁 송금만큼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더라고요. 전 그때 등록금 때문에 얼마나 걱정했는데 정작 남편은 시댁 송금을 줄일 생각은 전혀 안 했던 거예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도 발견됐죠.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우연히 보게 됐는데 어머니, 민지 엄마가 눈치채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조심해야겠어요. 아내한텐 절대 말하지 마세요. 괜히 복잡해져요. 이런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더 가관인 건 시어머니의 답장이었어요. 그러게 말이야. 며느리들은 다 그래. 시댁돈 나가는 건 싫어해. 너랑 나랑 우리끼리만 조용히 하자. 괜히 네 마누라한테 말해봐야 잔소리만 들어. 이런 식으로 대화하고 있었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남편은 아내인 저를 완전히 배제하고 어머니와 공모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는 시누이 통장 내역도 알아봤죠. 제가 아는 언니를 통해 시누이와 가까운 사람에게 슬쩍 물어봤거든요. 알고 보니 시누이는 매달 300만 원을 받으면서도 오빠가 준 거 아니야. 어머니 용돈이야. 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시누이는 그 돈으로 명품 가방도 사고 아이 영어 과외도 시키고 자기 미용실비도 쓰고 있었는데 정작 생활이 어렵다. 혼자 아이 키우기 힘들다. 라며 계속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더 어이없는 건 시누이가 최근에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겨서 그 사람과 여행도 다니고 데이트 비용도 쓰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 돈이 다 남편이 매달 보낸 300만 원에서 나온 거였죠. 제주도 여행, 부산 여행, 한 달에 두세 번씩 여행을 다니면서 SNS에 인증샷까지 올리고 있더라고요. 이 모든 사실을 확인하고 나니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우리 집 가게는 빠듯한데 시누이는 그 돈으로 사치를 부리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효자인 아들 자랑을 하고 다니면서 제 욕은 신나게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남편에게 이 모든 사실을 들이밀며 따졌어요. 당신 동생이 그 돈으로 뭘 하는지 알아? 명품 가방 사고 남자친구랑 여행 다니고 있어. 그랬더니 남편의 반응이 가관이었죠. 그게 뭐가 문제야? 걔도 지 인생 살아야지. 이혼하고 힘들게 사는데 그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힘들게 산다고? 매달 300만 원씩 받아가면서? 그건 어머니가 주시는 거잖아. 어머니가 주시는 돈이 어디서 나온 건데? 당신이 번 돈이잖아. 내가 번 돈 내가 어떻게 쓰든 상관없잖아. 남편은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친정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며느리 같으니라고 인정 없는 여자라고 저를 비난하기까지 했거든요. 그때 정말 결심했어요. 이젠 참을 만큼 참았으니까 제대로 혼내줘야겠다고요. 먼저 친정엄마께 모든 상황을 말씀드렸어요. 엄마는 처음엔 그래도 부부인데 그럴 리가 없다 라고 하시다가 제가 통장 거래 내역까지 보여드리니까 정말 놀라셨어요. 얘야, 이게 정말이니? 네가 나한테 병원비 도움 달라고 할 때 그 사람이 그렇게 팍하게 굴었는데. 엄마가 눈물을 흘리시는 걸 보니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동안 엄마도 저 때문에 눈치를 많이 보셨을 텐데 엄만 그때까지도 그래도 남편이 시댁을 챙기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라고 하셨지만 제가 월 300만 원씩 2년간 7천만 원을 몰래 보냈어 라고 하니까 그건 너무 심하다 라며 화를 내셨어요. 저는 더 치밀한 계획을 세웠죠. 시댁 사람들이 얼마나 이중적이고 거짓말쟁이인지 주변 사람들이 모두 알 수 있도록 하기로 했거든요. 먼저 시어머니가 동네에서 하고 다니는 말들을 녹음했어요. 우리는 자식들한테 폐 안 끼쳐. 며느리가 시댁을 안 도와줘. 이런 거짓말들을 증거로 남겨뒀거든요. 어느 날은 동네 마트에서 시어머니가 다른 아주머니들과 하는 대화를 멀리서 녹음하기도 했어요. 우리 며느리는 정말 인정이 없어. 친정 일이면 발벗고 나서는데 시댁 일은 남의 일처럼 여겨.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그래. 받을 때만 받고 줄 때는 안 줘.
그리고 신우이가 SNS에 올린 사진들도 캡처해뒀어요. 명품 가방 자랑하는 사진, 남자친구랑 여행 가서 찍은 사진들. 생활이 어렵다고 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생활이 아니었거든요. 무엇보다 남편이 시어머니 신우이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들을 모두 백업해뒀어요. 저를 어떻게 속였는지, 어떤 식으로 음모를 꾸몄는지 모든 증거가 거기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준비를 하는 동안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시어머니가 다른 모임에서 우리 큰며느린 정말 인정도 없고 계산적이야. 친정만 챙기고 시댁은 거들떠보지도 않아. 돈 얘기만 나오면 얼굴이 돌변해. 이런 식으로 제 욕을 하고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우리 아들이 불쌍해. 그런 여자를 만나가지고 라고까지 말하고 다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동네 부녀의 모임에서도 비슷한 말을 하고 다녔고 친척 모임에서도 저를 이기적인 며느리로 만들어 놓고 있었어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매달 300만 원씩 받아가면서 그런 말을 하고 다니다니. 신우이도 마찬가지였죠. 이혼한 여자들 모임에서 옳기는 인간 같지도 않고 너무 차가워. 오빠를 조종해서 날 돕지 못하게 해. 시어머니한테도 인사 제대로 안 해. 이런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저는 동네에서도 친척들 사이에서도 인정 없는 며느리, 계산적인 여자로 소문이 나 있었죠. 아이들 학교 학부모 모임에서도 어색한 시선을 받았고 동네 상점에서도 시어머니 욕 많이 들으신다면서요? 라는 말을 들은 적도 있었어요. 이 모든 걸 알고 나니까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26해 동안 시댁을 위해 살아왔는데 결국 이런 취급을 받고 있었다니. 그래서 결심했어요. 이제는 정말로 이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선물을 주기로요. 그들이 그동안 얼마나 거짓말쟁이였는지, 얼마나 이기적이고 파렴치한 사람들인지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로 했어요. 그 선물을 준비하는 동안 남편은 여전히 시댁으로 돈을 보내고 있었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여전히 제 험담을 하고 다니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참고 기다렸죠. 곧 그들이 받을 충격이 얼마나 클지 생각하니까 오히려 마음이 시원해지더라고요. 드디어 선물을 주기로 한 날이 왔어요. 마침 시어머니 생신이 한 달 후에 있어서 그날을 타겟으로 잡았거든요. 몇 주 전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지난 2년간의 송금 내역을 하나하나 출력하고 시누이의 SNS 사진들을 스크린샷으로 저장하고 녹음 파일들을 정리하면서 마음속으론 벌써부터 그날의 광경이 그려지더라고요. 먼저 시댁 식구들이 모이는 가족 단체 카톡방에 정중한 톤으로 메시지를 올렸어요. 평소에는 별로 말이 없던 제가 갑자기 적극적으로 나서니까 다들 의아해하는 분위기였죠. 어머님, 생신 맞아서 가족들이 모두 모이니까 그동안 제가 준비한 특별한 선물을 드리고 싶어요. 어머님께서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시어머니는 뭔 선물인지 궁금하네. 우리 며느리가 준비 많이 했구나 하면서 좋아하셨고 시누이도 언니가 어쩐 일로 드물게 적극적이네. 평소에 소극적이더니 하며 관심을 보였어요. 그 메시지를 보면서 속으론 그래, 조금만 더 기대해. 정말 깜짝 놀랄 선물이 될 거야 라고 생각했죠. 남편도 뭘 준비했어? 너 평소에 선물 준비할 때마다 며칠 전부터 고민하고 난리치는데 이번엔 조용하네? 라고 물었지만 깜짝 선물이니까 그날까지 기다려봐 라고 했죠. 그리고 생신 전날 밤 침실에서 남편에게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내일 어머님 생신상에 올릴 특별한 선물이 있어. 당신도 정말 놀랄 거야. 아마 평생 잊지 못할 선물이 될 것 같아. 남편은 뭔데 그렇게 신비스럽게 굴어? 설마 비싼 거 산 건 아니지?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라고 했지만 저는 내일 보면 알아. 돈 한 푼도 안 들었으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만 했어요. 그때 남편 얼굴에 스친 안도의 표정을 보면서 정말 끝까지 돈 생각만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생신 당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정성스럽게 옷을 차려입었어요.
검은색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어 넘겼습니다. 마치 중요한 발표를 앞둔 사람처럼 거울 앞에서 몇 번이고 모습을 점검했죠. 오늘이야말로 진실을 밝히는 날이다라고 마음을 다잡으면서요. 시댁에는 온 가족이 모였어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와 조카, 그리고 시동생 가족까지 총 10명 정도 됐죠. 평소 가족 모임과는 달리 분위기가 화기애애했어요. 시어머니 70번째 생신이라서 다들 기분이 좋은 상태였거든요. 저는 미리 준비해둔 정성스러운 선물 상자들을 들고 갔어요. 예쁘게 포장지로 싸서 리본까지 달았거든요. 보기에는 고급스러워 보이게 금색 포장지에 빨간 리본을 사용했죠. 시어머니는 그 상자들을 보시더니 정말 기뻐하셨어요. 어머나,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큰 상자를 여러 개나 준비했네? 뭐가 들었을까? 다른 가족들도 와, 선물이 엄청 많네. 뭘 그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했어? 하면서 궁금해했어요. 저는 그 반응들을 보면서 속으로 곧 알게 될 거야. 정말 깜짝 놀랄 테니까 라고 생각했죠. 어머님, 70번째 생신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제가 정말 정성껏 준비한 선물이에요. 어머님께서 가장 필요로 하시는 것들로 준비했어요. 시어머니는 정말 기뻐하시면서 아유,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해줬네. 26년을 시댁 모셔봤는데 이렇게 특별한 선물은 처음이구나 하시며 모든 가족 앞에서 천천히 선물 상자를 여셨어요. 첫 번째 상자를 열자마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졌어요. 처음엔 뭔가 잘못 봤나 싶어서 눈을 깜빡이시더니 점점 표정이 심각해지셨죠. 안에는 예쁜 액자가 들어있었는데 그 액자 안엔 지난 2년간의 송금 내역서가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거든요. 201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매월 25일 정기송금 300만원씩 총 24회, 송금액 7,200만원. 그리고 옆에는 예쁜 분홍색 메모지가 붙어 있었어요. 어머님께서 자식들한테 폐 안 끼친다고 늘 자랑하신 말씀과 실제로 받으신 금액의 차이를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봤어요. 앞으로도 건강하세요.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힌 채 액자를 바라보고만 있었고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다른 가족들도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뭐야, 이게 뭔 내용이야? 숫자가 적혀있네. 시아버지가 이게 뭔 소리야? 며느리야, 이거 무슨 의미야? 라고 하시기에 저는 밝은 목소리로 천천히 설명했어요. 아버님, 어머님께서 평소에 나는 자식들한테 폐 안 끼친다, 내 용돈은 내가 알아서 번다고 동네에서 자랑하고 다니시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저희가 매달 300만원씩 2년 동안 꼬박꼬박 드렸더라고요. 총 7,200만원이요. 한 달도 빠뜨리지 않고 말이에요. 그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시계 소리만 뚝딱거리는 게 들릴 정도로 정적이 흘렀죠. 시동생이 뭐야, 그럼 형이 매달 300씩 줬다는 거야? 우린 전혀 몰랐는데? 라고 물었고 저는 네, 맞아요. 날짜까지 다 적혀 있으니까 확인해 보세요. 라고 대답했어요. 시어머니는 얼굴이 새빨개지면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가족끼리 이런 걸 왜 만들어? 라고 소리를 지르셨지만 전 이미 준비한 두 번째 선물을 꺼냈어요. 그리고 고모한테 특별한 선물이 있죠. 시누이에게 건넨 선물 상자 안에는 시누이가 SNS에 올린 명품 가방 사진들과 남자친구와 여행 다닌 사진들을 예쁘게 편집돼서 들어있었어요. 루이비통 가방, 샤넬 지갑, 제주도 여행, 일본 오사카 여행 사진들이 날짜 순으로 정리돼 있었죠. 그리고 맨 위에는 이런 메모를 적었습니다. 생활이 어렵다고 하시면서도 이렇게 잘 사는 걸 보니 정말 다행이에요. 명품도 사시고 여행도 자주 다니시니까 앞으로는 더 이상 어려워하지 마세요. 시누이는 얼굴이 새빨개지면서 언니, 이게 뭐야? 왜 이런 걸 만들었어? 이건 사생활 침해야! 라고 소리쳤죠. 내 SNS 몰래 캡처한 거잖아! 그때 저는 마지막 선물을 꺼냈어요.
바로 시어머니가 동네에서 제 욕을 하고 다닌 내용들을 녹음한 파일과 정리한 문서였거든요. A4 용지 5장에 빽빽하게 적혀 있었어요. 어머님, 이건 어머님께서 평소에 저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 다니시는지 정리한 거예요. 동네 사람들한테 하신 말씀들 날짜별로 정리해봤어요. 문서를 펼쳐 보이면서 큰 소리로 읽어나갔어요. 며느리가 인정이 없다, 계산적이다, 친정만 챙긴다, 시댁을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돈 얘기만 나오면 얼굴이 돌변한다, 우리 아들이 저런 여자랑 결혼해서 불쌍하다. 가족들이 모두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절 바라봤어요. 동서가 어머님, 정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너무하잖아요. 라고 물으셨지만 시어머니는 이건 오해야.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다고? 라고만 외쳐댔죠. 하지만 자기 어머니가 괴로운 건 곧 죽어도 못 보겠는지 그때 남편이 나섰습니다. 그가 벌떡 일어서면서 큰 소리로 제게 협박을 해왔죠.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미쳤어? 라더니 이런 식으로 가정 모임 망칠 거야? 어머니 생신에 이게 무슨 짓이야? 하고 으름장을 놨죠. 저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했어요. 당신한테도 특별한 선물 있어. 가장 큰 선물이지. 남편에게 건넨 것은 지난 2년간 남편이 시어머니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들을 정리한 파일이었어요. 메시지 하나하나를 스크린샷으로 찍어서 시간순으로 정리해놨거든요. 엄마한테 절대 말하지 마세요. 민재 엄마가 눈치채고 있는 것 같아요. 와이프가 성가시게 굴까봐 비밀로 했어요. 엄마만 알고 있으세요. 이런 메시지들이 날짜별로 정리돼 있었죠.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보낸 메시지들, 시누이한테 보낸 메시지들이 모두 다 있었어요. 남편은 기가 막힌 듯 이걸 어떻게 내 휴대폰을 라고 중얼거렸고 저는 당신이 매일 밤 샤워하는 30분 동안 휴대폰 보고 하나하나 캡처한 거야. 몇 달 동안 차근차근 모았어. 라고 했죠. 그러고는 시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차분하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지난 26년간 이 집의 며느리로 살면서 한 번도 시댁에 누가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저 몰래 매달 300만 원씩 받아가면서 저를 나쁜 며느리로 만들고 있어요. 그 돈은 시누이가 명품 사고 여행 다니는 데 쓰였고 시어머니는 그 사실을 숨기면서 동네에서 절 험담하고 다녔죠. 이제 모든 분들이 진실을 아셨으니까 앞으로는 누가 정말 이기적인 사람인지, 누가 정말 가족을 생각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분위기가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얼굴을 새빨갛게 달구면서 너 진짜 미쳤니? 얘가 왜 이래? 당장 나가! 라고 소리쳤죠. 하지만 전 웃으면서 다행이네요. 더 이상 거짓말쟁이들과 한가족인 척하지 않아도 되겠어요. 라고 대답했죠. 그 순간 남편이 제 팔을 거칠게 잡으면서 당신 그만해. 집에 가자. 당장 일어나! 라고 했어요. 저는 팔을 뿌리치면서 그래 가자. 이제 이 집구석에서 할 말은 다 했으니까. 26년 동안 참았던 말들 다 쏟아냈으니까 라고 하면서 모든 가족들에게 인사를 남겼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앞으로는 서로 솔직하게 지내세요. 그리고 거짓말은 그만하시고요.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남편은 벌벌 떨면서 당신 미쳤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앞으로 얼굴 어떻게 보려고? 어? 라고 소리를 질러댔어요. 저는 저대로 미쳤다고? 난 지금까지 너무 정상이었던 것 같은데 26년간 바보처럼 당하고만 살았네. 이제야 정신이 들었어. 라고 맞받아쳤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의 휴대폰에 시댁 식구들의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어요. 벨소리가 끊임없이 울리더라고요. 남편은 전화를 받으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단속 잘못했어요. 미안하다. 애엄마가 너무 선을 넘었지. 내가 아주 혼을 내놓을게. 어? 라면서 계속 빌고 또 빌고 사과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끝까지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였거든요. 아내 단속을 잘못했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어요.
그때 저는 마지막 카드를 사용했죠. 미리 준비해둔 이혼 서류를 남편에게 내밀면서 단호하게 말했어요. 당신이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올 거라면 우리 이혼해. 더 이상 못 참겠어. 26년 동안 참았는데 이제 정말 끝이야. 이혼 서류를 보는 순간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여보, 이건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이혼까지 할 일은 아니잖아. 과해? 26년간 나를 속이고 뒤에서 음모를 꾸민 게 과한 거지. 그때 남편이 갑자기 무릎을 꿇더라고요. 정말 진짜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으면서 손을 싹싹 비비며 빌기 시작한 거예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이런 일 없을게. 제발 이혼은 말자. 처음엔 작은 목소리로 사과하더니 점점 목소리가 커지면서 울기까지 시작했어요. 당신 말이 맞아. 내가 정말 바보였어. 어머니랑 동생 말에 넘어가서 당신을 힘들게 했어. 정말 잘못했어. 다시 기회를 줘. 남편이 그렇게 빌자 아이들까지 놀라 방에서 나왔죠. 아들이 아빠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라고 물었지만 저는 아빠가 엄마한테 잘못해서 사과하는 거야 라고만 했어요. 딸도 엄마, 아빠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라고 물었지만 어른 일이니까 너희는 신경 쓰지 마 라고 했죠. 남편은 계속 무릎을 꿇고 빌면서 앞으로는 절대 시댁에 돈 안 보낼게. 모든 가게 관리 당신이 해. 어머니 말도 듣지 않을게 라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저는 쉽게 용서할 마음이 없었죠. 말로는 뭐든지 할 수 있지. 진짜 반성하는 건지 어떻게 믿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뭘 하면 용서해 줄 거야? 저는 미리 준비해둔 조건을 제시했어요. 첫째, 시댁에 지금까지 보낸 7,200만 원 모두 돌려받아. 둘째,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직접 가서 나에게 사과하라고 해. 셋째, 앞으로 시댁과 관련된 모든 일은 나와 상의 후에 결정해. 넷째, 내 친정에 지금까지 못해준 만큼 보상해. 남편은 7천만 원을 어떻게 돌려받아? 라고 했지만 저는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해야 할 일이야. 못하겠으면 이혼하는 거고 라고 했죠. 결국 남편은 울면서 알겠어, 다 할게 라고 약속했어요. 다음 날부터 남편의 사과 행진이 시작됐죠. 먼저 시어머니에게서 전화를 걸어서 어머니, 그동안 안 보낸 돈 돌려주세요 라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미쳤냐? 이미 다 쓴 돈을 어떻게 돌려줘? 라고 했지만 남편은 안 돌려주면 저희 이혼해요. 그럼 더 이상 돈 못 받으실 거예요 라고 했어요. 며칠간 실랑이가 있었지만 결국 시어머니가 굴복했어요. 아파트 한 채를 팔아 6천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나머지 1,200만 원은 시누이가 분할해서 갚기로 했고요. 시누이는 처음에 왜 내가 갚아야 해? 라며 버텼지만 남편의 협박에 결국 항복했어요. 시누이는 할 수 없이 명품 가방도 팔고 아르바이트도 시작했죠. 남자친구와도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매달 갚아야 할 돈이 있으니까 연애할 여유가 없어진 거죠. 그리고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저에게 직접 와서 사과했어요. 시어머니는 아가, 그동안 너한테 미안한 일 많이 했다. 앞으로는 함부로 말하지 않겠다 라고 했고, 시누이는 언니, 제가 너무 철없었어요. 오빠가 주신 돈으로 사치 부린 것 정말 죄송해요 라고 했죠. 물론 진심인지는 의심스러웠지만 일단 공개적으로 사과는 받았어요. 더 중요한 건 동네 사람들 앞에서도 사과를 받은 거였어요. 시어머니가 그동안 험담하고 다녔던 사람들 앞에서 우리 며느리가 정말 고생 많았다. 내가 잘못 생각했다. 라고 직접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으로는 제 친정에 대한 보상이었어요. 남편은 엄마께 직접 찾아가서 그동안 장모님 모시지 못해서 죄송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책임지고 모시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엄마의 식당 리모델링 비용 3천만 원을 지원해드렸고 매달 100만 원씩 용돈도 드리기로 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남편의 태도 변화였죠. 이제는 집안의 모든 돈 관리를 제가 하고 있어요.
남편 통장까지 모두 제가 관리하고 있고 용돈만 매달 정해진 금액을 주고 있죠. 시댁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저와 상의한 후에 결정하고 제 의견에 반대할 땐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해야 해요. 남편은 처음엔 너무 통제가 심한 거 아니야? 라고 했지만 26년간 날 속인 사람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니까 더 이상 항의하지 않더라고요. 시어머니도 이제는 저에게 함부로 말하지 못해요. 동네에서 만나면 어색하게 인사만 하고 지나가세요. 예전처럼 제 험담을 하고 다니지도 못하고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그 며느리 정말 대단하다 라며 저를 높이 평가하기 시작했어요. 26년간 참고 살다 한 번에 뒤집어 엎은 거 보니 진짜 속이 시원하다는 반응들이 많았죠. 시누이는 아예 얼굴을 보기 힘들어해요. 명품 가방도 반납했고 남자친구와도 헤어졌잖아요. 매달 돈을 갚아야 하니까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죠. 그런데 재밌는 건 시누이가 이제 와서 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친하게 지내요. 라며 저에게 잘 보이려 노력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미 늦었어요. 앞으로는 그냥 남남으로 지내죠. 라고 선을 그었어요. 동네 사람들도 이제는 저를 다르게 봐요. 정말 대단하다. 시원하게 복수했다라며 오히려 저를 부러워하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우리도 며느리 입장에서 저런 일이 있으면 참지 못했을 거다. 26년간 참았으니 한 번쯤은 폭발할 만하다. 이런 반응들이 대부분이었죠. 가장 좋은 건 아이들의 반응이었어요. 아들이 엄마 정말 멋있어요. 그동안 너무 참고 사셨네요. 라고 했고 딸도 앞으로는 누구도 엄마를 무시하지 못할 거예요. 라고 했어요. 아이들도 그동안 할머니가 엄마 욕하는 걸 듣고 마음이 아팠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가 엄마 나쁘게 말할 때마다 기분 나빴다며 오히려 절 위로해줬죠. 남편도 이젠 진짜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엔 시댁 편만 들었는데 이젠 제 편을 들어줘요. 당신 말이 맞았어. 그동안 내가 정말 바보였어. 라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요. 집안일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친정일에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엄마 안부도 자주 묻고요. 물론 완전히 믿진 않아요. 언제 또 변할지 모르니까 계속 지켜보고 있죠. 하지만 일단은 만족해요. 제가 이 사연을 들려드리는 이유는 혹시 저처럼 시댁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절대 혼자 참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예요. 부부는 평등해야 하고 시댁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을 필요는 없어요. 때로는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할 때도 있죠. 저는 26년 만에 진짜 가정의 주인이 됐어요. 이제는 누구도 저를 함부로 대하지 못해요. 그리고 제 친정도 당당하게 챙길 수 있게 됐죠. 물론 가족관계가 예전처럼 화목하진 않아요. 하지만 거짓된 화목보다는 진실한 긴장이 더 낫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는 더 이상 착한 며느리 흉내내지 않을 거예요. 제가 원하는 대로 당당하게 살 거예요. 혹시 지금 저처럼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용기를 내세요.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참는 것만이 미덕은 아니에요. 때로는 싸워야 할 때도 있답니다. 지금은 남편도 변했고 시댁도 절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친정도 당당하게 모실 수 있게 돼서 정말 만족해요. 가끔 친구들은 너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났냐? 라고 물어보는데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으니까 라고 대답해요.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였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